네,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통증이 있으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홍웅표 물리치료사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십시오. 그 사연의 주인공이 무릎 통증이 있지만 수술이나 시술까지는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시나요? 어때요? 네, 제가 1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면서 무릎 통증 환자를 많이 보았는데요. 특히 시술이나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등산이나 달리기 혹은 쪼그려 앉을 때 무릎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외상으로 인한 무릎 통증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생긴 무릎 통증이라면 대부분 수술까지는 필요 없는 무릎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릎 통증으로 인한 질환과 또 네. 오늘 주제죠. 슬개 대퇴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네. 골관절염이나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 혹은 십자인대 손상, 무릎 연골 손상, 측방인대 손상 등 무릎 통증의 원인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 중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가장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도 알 수 없으며 엑스레이나 MRI 등만의 검사로도 진단이 어렵습니다. 네.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무릎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뼈인 슬개골과 그리고 그 허벅지 뼈인 대퇴골 사이에 있는 관절에서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릎 앞쪽 슬개골 주변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자주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리고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증상은 달리기를 자주 하는 사람, 축구나 농구, 배구를 자주 하는 사람, 특별히 여자 운동선수들에게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무릎도 함부로 쓰지 말고 잘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릎에 무리가 안 되도록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유 중 대부분은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것이 무릎 통증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는 방법, 먼저 첫 번째는 무릎을 움직일 때 무릎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러니까 엉덩이와 발목에 있는 관절과 근육들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엉덩이와 발목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릎 관절을 구부릴 때 무릎 관절이 내측이나 외측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을 구부릴 때 올바른 정확한 무릎 관절의 그 정렬은 무릎 중앙이 발가락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무릎 관절이 내측이나 외측으로 부하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 관절의 부하를 줄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를 할 때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과 그리고 무릎 통증을 줄이면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달리기 할 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신데 네. 어떻게 하면 달리기 할 때 그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을까? 그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달리기 운동을 할 때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 자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이기 위한 달리기 방법은 먼저 보폭을 짧게 하고 그리고 달릴 때 발바닥이 뒤꿈치가 아닌 앞부분이 먼저 닿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달리는 속도도 줄이는 것이 좋으며 언덕을 내려오는 운동은 특히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달릴 때 통증이 있거나 심해진다면 통증이 심해지기 전까지만 달리는 것이 좋으며 달리고 난 이후에는 심한 통증이 아니라 약한 통증만 있다면 조금 더 자주 달리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무릎에 좋은 운동법 또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화면 보면서 함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무릎 통증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운동 방법 중 먼저 첫 번째는 고관절을 접는 힙 힌지 운동 동작이 있습니다. 네. 고관절을 접는 고관절 경첩 힙 힌지 운동 동작은 다른 부위는 움직이지 않고 고관절만 접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동작입니다. 양손을 서해부에 위치시킨 이후에 허리는 중립으로 유지하고 고관절을 접어서 다리와 배로 양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발 밸런스 운동입니다. 한발 밸런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고 고관절을 접어서 하는 것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된다면 조금 더 동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바닥을 찢고 일어나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백 런지 운동입니다. 앞발에 체중을 싣고 다른 발을 뒤로 빼면서 앉는 운동 동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하는 것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적응이 된다면 몸을 조금씩 세워서 하는 것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조금씩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무릎에 좋은 운동법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두 분이 이제 앞에 나오셔서 한번 직접 시연을 해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예. 제가 직접 배워보면서 자세 네. 교정도 받고 정확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힙 힌지 운동 동작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양손을 사이 부위에 위치시키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시면 됩니다. 이때 다리와 배로 양손이 빠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거 약간 장도연 씨 자세 이거 아닌가요? 아, 맞나요? 비슷합니다. 아하. 중요한 점이 이제 네.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면은 이 양손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쭉 빼는 것이 좋습니다. 엉덩이를 쭉 빼는 게 네네 허리 좋은 건가요? 네 양손이 빠지지 않게 그렇죠. 아 네. 이렇게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 좋네요. 네. 다음은 또 어떤 동작이에요? 네, 다음은 이제 한발 밸런스 운동입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을 조금만 구부린 상태에서 고관절, 엉덩이 바깥쪽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겁니다. 이거 힘들겠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이제 땅을 찍고 일어나는 운동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일단 해보실까요? 제가 네. 살짝 흔들흔들한데요. 아, 네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손을 네. 바닥으로 네네. 오, 이때 네.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아, 되면 무릎에 중심 잘 잡아야 될것 부하가 같아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네. 무릎을 최대한 조금만 구부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고관절을 사용하는 것이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오 있습니다. 조심조심. 아, 이건 조금 어렵네요. 네네. 저한테. 연출하신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아직 네. 여기에 뭔가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네, 고관절 쪽에 힘이 부족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연습을 많이 해야겠어요. 네네. 다음으로는 백런지 자세인가요? 네네. 백런지 운동은 똑바로 선 자세에서 한쪽 발을 뒤로 빼면서 이렇게 앉는 운동 동작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몸을 똑바로 세우면 무릎에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하는 것이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이는 게 아, 네, 맞습니다. 오. 아주 좋습니다. 훨씬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고관절 바깥 엉덩이 쪽에 네. 엉덩이 쪽에 자극이 조금 더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딱 자극이 오고 네네. 좋아요. 네. 네. 자, 두 분이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네. 예, 지금 일단 선생님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잘 맞아요. 따라했습니다. 네. 자, 어렵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병이든 이 통증 때문에 되게 삶의 질이 떨어지고 통증만 좀 잡혀도 그나마 좀 삶이 쾌적해질 수 있는데 자, 무릎 통증을 줄이는 방법? 통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또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만약 무릎 통증이 있다면 우리의 머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서는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아프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사용되지 않고 약해지게 됨에 따라서 무릎 관절을 보호할 수 없어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무릎 관절 위에 있는 허벅지 앞 근육의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허벅지 앞 근육의 등척성 운동을 하는 방법은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최대한 펴고 2초에서 3초 최대한 힘을 주고 유지한 이후에 다시 내리는 것을 10회에서 20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그 무릎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할 때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운동이 끝난 이후에는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도 훨씬 줄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엉덩이와 발목, 그러니까 무릎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리고 무릎의 내측과 외측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무릎 관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근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릎 관절을 강하게 만들어 무릎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이게 무릎 관절이라면 무릎 관절 위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잘 알아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만약 무릎 통증,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은 가장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꾸준한 운동과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무릎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리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동작 잘 기억하셔서 무릎 보호도 하고 무릎 통증을 줄이고 좀 건강을 잘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한 보티뷰티의 홍웅표 물리치료사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